시사해설 시간입니다. 올해 가을부터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가솔린의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펙 회의에서 저오일가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죠. 그 의미는 앞으로 유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했습니다. 자, 오일 가격은 우리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일가가 계속 하락세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저유가가 과연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게 될지, 우리 생활과 경제 전반 그리고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간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보통 오일가 하면은 상승세 계속 올라간다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아주 자리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계속 내려간다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글쎄 말이죠. 오늘 아침에 로컬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맥헤너리 카운티 좀 떨어진 서버브죠. 거기서 어제 갤런당 가솔린이 $1.95 그렇게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국 평균은 아니지만은 네. $2 선을 돌파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랄 일이죠, 사실은. 도대체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글쎄 네.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오일가가 더 내려갈 것이다 하는 이제 전망이 나왔고, 또 흥미로운 것은 에너지부가 이제 어저께 얘기한 건데, 이 저유가가 계속되면은 금년 겨울 동안에 미국 국민들의 한 가구당 한 $362 정도를 전략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62가 우리 회사 주머니에 남는 겁니다. 쇼핑을 좀 더 하십시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좀 믿는 구석이 좀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일가, 가솔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 전반적인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가스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연말 쇼핑, 우리 가계부, 국가경제, 페더럴 리저브 정책까지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솔린 가격하면 이제 상승, 인상, 이거하고 이제 동의어지요. 항상 increase 이 얘기를 했는데, 금년 10월부터는 웬일인지 가솔린 하면은 하락, 인하, decrease 하고 이 행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현재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2.55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시카고는 조금 높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crude oil, 원유, 이것이 배럴당 $57.49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1월 달 현재로 보면은 배럴당 $98.17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41% 정도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스스테이션의 펌프도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됐죠. 도대체 웬일이냐 이 얘기인데, 아주 이제 크게 대별을 하면 세 가지 정도 이 원인을 이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산유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오일을 많이 지금 생산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2위의 생산국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하고 아시아에서의 그 demand,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세 번째 이유는 미드이스트 지역에서 폭력 불안 이거죠. 지금 아이시스 문제 계속되고 있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문제 계속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6월경부터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해서 오일가가 decrease 되기 시작했는데 10월 달부터 이게 하나의 큰 폭수로 이제 증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펙에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오펙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현재 산유량을 그냥 지속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어제도 똑같은 결정을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내려간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격을 좀 올리려면은 산유량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사우디에서는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 이제 오일 전문가들은 이거에 세계의 오일 워, 오일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바라는 것은 에너지 마켓의 쉐어를 그냥 유지하는 것을 고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 가격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쉐어를 그냥 유지하겠다.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가격을 내려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산유량이 지속될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거죠. 이유는 뭐냐면 산유하는 데 드는 그 expense, 비용이
미국이 훨씬 더 비싸단 말이에요. 사우디나 네. 오펙 국가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격이 계속 내려면은 수지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오일 생산하는데 투자도 줄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오일 생산을 줄이고 중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제 찾자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산유국들이 지금 돈이 필요해요. 산유국들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만은 수입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 경제 자체 내 경제 식품가라든가 무슨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할 수 있으니까 산유국들도 함부로 돈을 줄이고 뭐 이렇게 장난을 못 한단 말이죠. 그 돈이 당장 필요하단 그렇죠.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고 어제 산유국 회의에서도 똑같은 결정이 또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 뭐 항상 문제가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느새 이 미국의 오일 생산이 이렇게 확대가 된 건가요? 미국이 이제 오일은 전략적인 물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 네. 걸프 멕시코 쪽에 가면은 뭐 엄청난 양의 이제 스트래테지c 플루토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략적인 오일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언젠가 소리 소문 없이 우물우물하면서 미국의 산유량이 그렇게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유 제2위국을 차지할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미국이 돼버렸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 리얼라이즈 못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펙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일일 산유량이 한 3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미국이 거의 한 900만 배럴 일일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년 전에는 400만 배럴 정도로 생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900만이니까 2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물론 미국의 그 에너지 독립을 위한 노력은 항상 있어 왔지만은 약간 그 기술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뭐냐면 네. 오일 생산 기술이 문제 평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링 한다고 그러죠. 시추어죠. 파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노스다코라든가 지금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 있는 유전들이 보통 우리가 쉐일 오일이라고 그러죠. 쉐일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혈암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위같이 딱딱한 지층 속에 오일이 함유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일을 파내기 위해서는 소위 압력 추출을 해야 돼요. 이걸 기술적인 용어로는 hydraulic fractu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평굴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고 네. 수평굴착을 하고 이걸 압력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향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용이하니까 굉장히 그 산유량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생산가가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지금 오펙에서는 물론 인건비도 싸지만은 거기는 그냥 땅 속에서 원유를 추출하잖아요. 네. 지금 캐나다는 우리가 알죠? sand oil이라고 그러죠. 모래 같은 층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그게 좀 더 비싸게 맥히겠죠. 미국은 바위같이 딱딱한 데서 이걸 오일을 추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더 맥힐 거 아니에요. 힘들고 기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일가가 배럴당 한 $75 선 정도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58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 오일 생산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익스펜스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으면은 생산을 줄이든지 중단하든지 그렇게 되면 오일 생산량이 줄게 될 거 아닙니까? 그 기회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땅속에서 추출하니까 생산가가 싸니까 그래서 싼 생산 오일을 생산하는 나라가 결국 그 산유국이 살아남는다. 이런 계산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산이 네.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미국이 오일 생산을 증산하고 있는 것만이 이유는 전체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이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wind, solar 이런 거, 네. 바람으로 하는 것도 해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벌써 많은 나라에서 이 그 솔라 에너지하고 윈드 에너지가 석탄 가격이라든가 내추럴 가스하고 경쟁을 할 정도의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오일 가격이 지금 한 70에서 75달러 선을 유지하게 되면 배럴당 그렇게 되면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쉐일 오일 그 안반에서 추출하는 그 오일 추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오일을 뽑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그냥 네. 예상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백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피를 보게 됐죠.
그렇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하니까 오펙 회의에서 당연히 감축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바로 말씀해 주신 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유가 우리 생활을 비롯해서 뭐 경제, 국제 문제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게 될까요? 수많은 영향이 있는데 몇 가지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우리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 속에 한 800억 달러가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가정 가구당 한 362달러 정도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소비 시장이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비 시장이라는 게 미국 전체 GDP의 7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다 타고 다녀야 되니까 지난 6월에 하루에 지난 6월보다 지금 12월 지금 현재에 자동차로 인해서 그 가솔린 그 세이브 하는 게 하루에 6억 3천만 달러입니다. 미국이 큰 나라죠. 자동차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계속이 되면은 2,300억 달러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난 12월 초 하루 기준으로 해서 AAA가 이제 그 예상한 것이 그 당시에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2달러 77센트였는데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달러 55센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AAA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더 내려간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가가 내려가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억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가 이제 그 정책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론 하는 거, 주택 론이라든가 자동차 론, 크레딧 카드 이자라든가 이런 게 영향이 이제 막대하게 미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유가가 계속이 되면은 오펙에서 1년 수입하는 것 중에 한 5,900억 달러를 손해보게 돼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에 5,900억 달러가 남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란 핵 협상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란에 대한 그 서방 측의 생션 그 경제 봉쇄는 계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에 좀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러시아죠. 러시아가 소위 신흥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크레인 쳐들어갔죠. 유럽에서 지금 돈 자랑하죠. 유럽의 제일 막강한 축구단 다 사들이죠. 네. 이러고 있는데 오일가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서방에서는 지금 생션 경제 봉쇄를 더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 통화인 그 루블가가 매일 곤두박질을 쳐서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미국 내에 이제 에어라인이라든가 농업 분야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그 manufacturing 네. 그 뭡니까 공장들 여기에 생산가가 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싸지니까. 그러니까 생산가가 줄어들면 뭐냐?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싸진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들이 소비를 더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에 되는 GDP에 자극을 더 주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는 뭐 이거 항상 변동이 많은 분야지만은 more spending, lower interest rate.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고 금리는 줄고 나쁠 게 현재는 전혀 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소비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큰 영향을 연말에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자, 오일 가격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유가 행진이 어떠한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